안녕하세요. 경제일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의 만족감, 이 둘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아주는 마법 같은 공식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시경제학의 정말 바이블이죠. 이 베리안 교재를 가지고 콥 더글라스 수요함수라는 것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하는 고민 아닐까요? 한정된 예산으로 점심 뭐 먹을지 고르거나 쇼핑할 때 사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써야 제일 만족스러울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딱 두 가지 강력한 원칙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최적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가성비의 극대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만족도와 실제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 경제학에서는 이걸 한계 대체율, 즉 MRS가 가격 비율과 같다라고 좀 멋있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황금률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내 지갑 사정 안에서 쓰자. 예산 제약입니다. 여기서 이 한계 대체율, MLS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물건의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커피 한 잔의 가치가 도넛 두 개의 가치랑 똑같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의 커피와 도넛 사이의 MLS는 바로 2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는 커피를 도넛 두 개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커피랑 도넛이 1대1로 교환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도넛을 팔고 커피를 사겠죠. 언제까지요? 제 마음속 가치와 시장 가격이 똑같아질 때까지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찾는 최적의 선택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황금률을 직접 적용해 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제학에서 정말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는 팔방미인 같은 함수가 있거든요. 바로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입니다. 네, 수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화 1의 소비량 x1 그리고 재화 2의 소비량 x2에 각각 C와 D라는 지수가 이렇게 붙어서 곱해진 형태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저 위에 붙은 작은 글씨 C와 D입니다.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소비자가 각 재화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호도 가중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계산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주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효용이라는 건 만족도의 크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함수 전체에 로그를 씌워도 제일 좋은 선택, 즉 1등 선택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단조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복잡했던 곱셈이 간단한 덧셈으로 바뀌어서 계산이 진짜 훨씬 쉬워집니다. 아주 영리한 트릭이죠?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 다시 말해 수요 함수를 직접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금률부터 시작해 봅시다. 소비자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 즉 MRS가 시장의 가격 비율과 같다는 조건이죠. 콥더글라스 함수를 이용해서 MRS를 구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선호도를 나타내는 C와 D, 그리고 소비량 X1, X2로 표현된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바로 가격 비율과 같다고 놓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교수님 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식이 두 개나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X1, X2 두 개니까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죠. 근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의 전략은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MBSS 조건식을 잘 정리해서 P2X2에 대한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식을 우리의 두 번째 황금률, 바로 예산 제약식에 쏙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식을 이렇게 교차해서 곱하고 정리하면 아주 깔끔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재화2에 쓰는 돈,
즉 P2X2의 선호도 C를 곱한 것이 재화 1에 쓰는 돈 P1X1의 선호도 D를 곱한 것과 똑같다는 뜻이네요. 이제 방금 우리가 구한 이 멋진 관계식을 우리의 두 번째 황금률, 즉 예산 제약식에 대입할 차례입니다. P1X1 더하기 P2X2는 나의 총소득 M과 같다는 바로 이 식의 말이죠. P2X2 자리에 방금 구한 식을 대입해서 쭉 정리를 하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X2가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직 X1과 우리가 이미 아는 값들로만 이루어진 식이 남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걸 X1에 대해서 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식을 X1에 대해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잡했던 과정 끝에 얼마나 아름답고 명쾌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재화원의 수요 X1은요. 딱 두 부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C 더하기 D분의 C, 즉 전체 선호도에서 재화1에 대한 선호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소득 M을 가격 P1으로 나눈 값. 이건 뭐예요? 내 소득으로 재화1을 최대 몇 개나 살 수 있냐는 거죠. 이 둘을 곱한 게 최종 수요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도록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재화2에 대한 수요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요. 이렇게 아주 대칭적인 형태의 아름다운 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선호도 가중치 D가 분자로 올라갔다는 것만 다르죠. 자, 이제 어려운 수학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수식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직관적인 경제적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 시간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습니다. 방금 우리가 구한 재화일의 수요 함수 있잖아요. 그 식의 양변에 가격 P1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P1 곱하기 X1, 즉 재화일에 지출하는 총액이 되죠. 그리고 우변은 C 더하기 D분의 C 곱하기 총소득 M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쿱더글라스 선호를 가진 소비자는요. 자기 소득 중에서 항상 일정한 비율만큼을 재화일에 지출한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결론입니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는 바로 이런 지출액의 비중이 항상 일정한 선호를 나타내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도구였던 셈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위한 두 가지 황금률을 배우고 이걸 콥더글라스 함수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봤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가격과 상관없이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각 재화에 쓴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배운 수요 함수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든 가격과 내 소득이 똑같이 2배가 되는 상황, 일종의 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사 먹는 사과의 개수나 바나나의 개수가 변할까요? 오늘 배운 수식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